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시청자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토마토 투자클럽 주새벽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는 전문가는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지도를 봤을 때 파랗게 멍든 곳이 정말 드물게 나타나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 주면서 나아가지 않았나, 앞으로 드라이버를 걸고 있지 않나 라고 봤는데 김영우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한국은행에서 이런 금리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해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잭슨홀 미팅이 이제 대기 중에 있으면서 파월의 그런 발언들에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원달러에 대한 강세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12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1300원 이상을 넘어갈 때는 이 환전선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외인들의 자금이 이제 나갈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1350선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이 달러의 그런 움직임, 달러 강세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한국 주식 증시를 봤을 때 신규 유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증시가 많이 할인이 된 상태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저가 매력을 좀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저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에서 그나마 이제 증시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포트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이제 엔터, 방산, 이렇게 2차전지 쪽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이제 이방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방엔. 네, 이방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가 매수의 그런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뭐 2차전지 장비주들에 대한 그런 호조 소식 속에서 그런 섹터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이 감축법 이후에 이 2차전지에 대한 그런 이 공장을 증설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발빠르게 포착이 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2차전지 장비 제조사들의 그런 계약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미니 강의 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짧지만 좀 간략하게 밸류체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 네. 오늘 특징적으로 딱 이방엔? 네, 이방엔에 집중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김영우 전문가랑 간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컨텐츠, 엔터 이쪽이 좀 이제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올라온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 신조어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 관련 섹터들, 일부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었고, 상승을 위한 일부 후퇴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장비주들이 오늘 하나기술을 비롯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아직 공시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도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은 참고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요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 이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정말 강했습니다. 강했고 이제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 환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도 있고 명절을 앞두고서 우리나라 증시는 전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약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좀 움직임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투자의 신과 함께 이렇게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니 강의도 강력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수소를 준비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전화로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02-325-820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란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이렇게 남겨주신다라면 저와 김영우 전문가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몬트리올의 아들님께서 LG에너지솔루션 50만 원에 5% 남겨주셨습니다. 전망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0만 원이라면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이 5%라는 비중은 저는 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종목들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수익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가 46만 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달러 강세 지금 국면에서 외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살까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방향 중에 이제 2차전지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결국엔 LG에너지솔루션을 들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매매를 보면은 지금 외인들이 지금 파란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격적으로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결국에 이 2차전지 쪽으로 이 배터리 업체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특히 K배터리 쪽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지금 21일평, 여기 지금 21일평이자 여기 매물대가 지금 여기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조정 자리를 주면서 이 45만원 라인을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 21일평을 터치를 해주면 이때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가지고 가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 평단가에는 도달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공장 그거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IRA 법안이 그런 밀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 대한 그런 전기차 시장들이 계속해서 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현재 실적에 대비해서 고평가되고 있다라는 우려감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제가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 세계 1위 기업이라 할 수 있는 CATL과는 시가총액이 아직도 갭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 그 거의 200조가 넘는 갭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는 점을 저는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갈등에 있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즉 2차전지 장비든 아니면 소재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더 포지셔닝을 뺏어올 수 있다. 그런 지금 매크로 환경이 지금 작용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저는 여전히 하반기의 주도 섹터로 보고 있고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도 정확히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잘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 매수를 급하게는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좀 흔하지 않게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위 이제 불타기라고 하죠. 불타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이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2차전지의 캐파가 커지면서 이 LG에너지솔루션의 그런 공장 증설과 함께 팔리는 실적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높은 실적이라고 판단을 받는 그런 밸류 관해서는 결국에 이 밸류가 이 격차를 줄여가면서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45만원 라인까지 오지 않는다면 그냥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가시되 중간에 45만원 라인 터치해주면 추가 매수까지 하셔서 평단가 낮춰서 같이 가지고 올라가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고요. 목표가는 사실 정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목표가는 그냥 50만원 이상에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되 저는 지금 최고점이 59만 8천원 그걸 넘어서 60만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만 투자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튜브에서 푸행님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29,300원에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그룹의 유명 패션 브랜드들을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매출의 대부분 한 70% 이상이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코스메틱 이쪽 부분으로 사업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리오프닝이 제가 일전에 한번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었죠?
이상형월드컵 말씀. 네, 이상형 월드컵. 거기에서 제가 리오프닝 망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까지 했었는데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정도의 그 상승이 좀 안 나와주지 않았나, 너무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나 우리 기대치를 못 미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는 지금 현재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지금 진입하신 29,300원 회복 여력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계절적 성수기는 아무래도 그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좀 더 아무래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들이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나오는 얘기들이 뭐 제로 코로나 정책들은 고수는 하고 있으나 따이공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왜? 지금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조금 잠시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존에 초반에 이렇게 밑으로 언더슈팅이 나왔었던 부분들 저는 충분히 싸울 자리에서 들어가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줄여보더라도 지금 싸울 자리에서 들어가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굉장히 잘 잡으셨다. 단 이제 3만 원대를 어떻게 돌파 안착을 해주느냐. 왜?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진입가 부근 대응을 하시면서 241선을 돌파 안착해주는지, 즉 3만 원을 돌파 안착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라인은 지금 전저점인 지금 이때 부분은 1월달, 2월달 이때의 하락 부분은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고 27,000원 라인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만 원을 돌파 안착을 했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부분 대응하시면서 저는 큰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웹젠 문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비타민님께서 23,000원 20%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웹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반기에 이 바이오주들과 게임주들의 그런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좀 다른 움직임을 웹젠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웹젠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좋은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웹젠 같은 경우에 지금 R2M 이 R2M 같은 경우에 지금 대만에 출시를 하고 나서 3분기에 충분히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결국에는 이 게임 업체들은 이 순위권, 애플 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의 순위권에 드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휘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주식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올라가는 건데 그 기대감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신작 출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 웹젠에 대한 그런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실적이 이 신작의 부재로 인해서 조금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이 게임 업체들은 계속해서 신작을 발표를 하면서 이 게임 수를 늘려가면서 채널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밀려가야 되는데 이 웹젠은 그러지 못하는 상태다. 그런 점이 가장 큰 아쉬운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을 보시면 외인들도 연속 6거래일 연속 팔고 있고 기관에서 오랜만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긴 했으나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찌됐든 비중이 절대 작지 않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매물대를 한 번 더 무너뜨린다면 이제 주가가 이제 다운 레벨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이 기업의 사실 적정 주가는 저는 13,700원, 14,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웹젠은 14,0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평단가가 23,000원 그렇게 높지 않은 평단가이지만 계속해서 이 주가가 14,000원 라인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보실 수가 있다면
14,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지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되, 만약에 이 웹젠에 대한 그런 투자 모멘텀이 조금 흔들리신다, 투자 심리가 흔들리신다 하신다면 저라면 18,000원 아래에서부터는 조금씩 이 비중을 빼서 다른 포트로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산이나 2차전지 그리고 엔터 쪽으로 포트를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이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같은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하나의 그런 이벤트성 재료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게임주들의 그런 매크로 환경이 좋게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 웹젠에 대한 그런 개별 종목만 본다면 조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무너진 상태라서 저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4,000원까지 보실 수 있다면 이때까지 반등의 그런 여력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기다리기 힘드시다면 18,000원에서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빼서 다른 포트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오늘도 푸른 하늘님께서 심택 39,000원에 비중 10%, 비중 좀 늘려서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목표가 얼마 정도 보면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심택, 지수가 하락해도 강하게 치고 나갔었던 PCB, 기판 관련주죠.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등과 함께 3대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기, LG 이노텍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심택 정말 좋은 종목이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줄줄 흘러내릴 때도 나는야 간다 했던 그 기판 관련주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국민 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24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장기적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지켜주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쓰리바닥자리 35,000원짜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점은 다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은 벌써 주가에 고스란히 녹아 있고, 이 하방에 대한 그런 압력은 이제는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에 100%라는 원칙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35,000원을 지켜준다라면은 1차적으로는 42,000원까지, 왜? 그 241선 저항 라인이 결코 만만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수급 상황을 봤었을 때 개인들이 이 종목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총부대가 단발성으로 크게 쏘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결집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42,000원 제시를 드리고 싶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신다라면 55,000원 그 이상도 치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늘리신다라고 했었을 때, 같은 기판 업체인데 코리아 서키트 한번 볼게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서키트 운데 코리아 서키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서키트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이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이 종목과 비교를 했었을 때 대덕전자는 어떨까요? 대덕전자도 함께 보게 되면은, 대덕전자는 24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현재 121선 지지를 받쳐주는 모습들,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놀고 있는 모습들, 오히려 심택과 코리아 서키트는 밀렸음에도 대덕전자는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FCBGA라는 좀 더 고부가 가치, 기판이 힘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판 관련한 종목을 담으실 거라면은 저는 오히려 심택보다는 대덕전자에 한 표를 더 던져주고 싶고, 개인적인 견해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근데 심택이 그렇다고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저는 심택으로 추가 비중을 늘리는 거 말고 저는 여기서 그냥 대응을 하자. 1차 42,000원, 2차 55,0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우리 수면제 교수님께서 국도화학 물어봐 주셨네요. 평단가는 52,300원이시고 비중은 15%다. 작년 11월쯤에 잡은 걸로 기억하는데 생각보다 무겁네요. 물론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도 낮고 장기적으로 가져갈만 하냐 물어보셨습니다.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폭시에 대한 그런 재료가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에폭시라고 하면은 선박에도 들어가고 뭐 자동차 그리고 컨테이너 등 이제 도료까지 들어가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에폭시 자체적으로는 산업에서 쓰일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에폭시가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는 지금 풍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풍력 업체들의 이 탄소 섬유를 쓸 때 이 에폭시를 굳혀 풍력 날개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도화학이라는 기업이 에폭시의 그런 글로벌 캐파를 20% 정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즉 세계 2위 기업입니다. 에폭시 쪽으로는. 그래서 시가총액도 그렇게 낮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수소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수소차 연료 탱크에 이 탄소 섬유와 에폭시가 왕창 이렇게 함유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수소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하지만 이 풍력과 수소와의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이 좀 묶이기에는, 이 주식과는 묶이기에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찌됐든 다시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아래에 주가에 한번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 여기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이 한 번의 변곡점이 생긴 이 매물대에서 한번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이 빠져나온다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도화학은 조금씩 가져가 보시는 게 좋긴 하나, 사실 비중은 한 5%에서 10% 정도로 줄여서 가져가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에폭시에 대한 그런 재료 자체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업을 관리하는 주포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비해서 재료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 관련 기업인 국도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46,000원 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이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52,300원, 즉 평단가에서 비중은 좀 덜어서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추세선을 타고 주가가 상승을 해준다면 저는 6만원 선에서부터 수익 실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 6만원 선은 지금 여기 매물대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수익 실현을 좀 챙겨서 가져가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국도화학의 그런 탄소 혹은 이 탄소와 그리고 수소와 그리고 풍력 쪽으로 묶여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뉴스 플로우를 빠르게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도학은 이제 5천억,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기업을 관리하는 세력들이 뉴스와 함께 급하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를 놓치면은 다시 한번 길게 또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화학의 그런 뉴스 플로우를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이 빠르게 플로우에 따라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이 기업의 그런 주가 관리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그래그래님 도이치모터스 8.4천원, 8,400원, 5% 괜히 이상한 데 엮여서 그런 것 같고 그래요. 차는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주가 왜 그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도이치모터스가 실적이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가? 차트를 줄여서 봤더니 지금 저평가 구간인가? 라고 봤었을 때 저는 과거에 이렇게 그 19년도와 그리고 최근 22년도 실적이 좋게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쌍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적정 주가 레벨은 7,000원에서 8,000원이 박스 구간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금리 상승 시기이고 아무래도 이제 신차 판매 브랜드 다변화, 뭐 BMW라던가 미니쿠퍼 잘 팔리고 있죠. 잘 팔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도이치모터스가 치고 나가려면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찍히거나 BMW의 신차 판매가 도이치모터스를 통해서 잘 팔려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점점점이라는 의문점이 들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일진 모르겠지만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BMW, 벤츠 뭐 이런
외제차를 굉장히 선호를 했었는데, 기존에는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소 분위기가 변화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아이오닉 5라던가 아니면 EV6 이런 차들, 지금 에너지 가격의 상승 속에서 지금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BMW에서도 전기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재작년에 차를 구매를 할 때, BMW 딜러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전기차는 아직 아니에요. BMW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얘기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라는 이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 10,000원대도 안 되는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50만도 안 터져주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서 극히 소외되어 있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상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답답한 구간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0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때 다른 종목으로 환승을 좀 고려해봐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결코 나쁘다,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분위기는 좀 변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급이 몰리는 그쪽 섹터로 그런 종목들로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계신데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유비케어 네, 유비케어요.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6,116원인가? 6,115원이요? 16원. 비중은 혹시 얼마나 넣으셨을까요? 비중은 15%. 15%요? 네.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을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도 원격, 아니요, 원격 진료 나오고, 그래서 샀지 싶은데. 일단 제가 이 유비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유비케어가 최소한 이제 어떤 이유에서 사셨고 이 종목이 어떤 부분인지는 최소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유비케어라는 종목 자체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네. 상승을 엄청나게 주었다가 주가가 힘을 못 쓰고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반등은 오곤 있지만 사실 네. 코로나에 대한 그런 테마적인 움직임은 조금씩 이제 죽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네. 유비케어도 그 코로나 시절 때 한번 이 세력이라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크게 한번 올렸다가 주가를 지금 빼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평단가가 6,100원이시면 좀 최근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이때 들어가셨다가 이제 수익 실현 못 하시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비중이 그렇게 작은 비중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크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일반 투자자분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 유비케어라는 종목은 가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코로나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그리고 중간중간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사실 그 주가라는 건 이제 재료의 그런 신선함이라든지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어졌다. 코로나 테마주는 좀 재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신선한 거를 원한다. 최근에 신선한 게 뭐였습니까? 뭐 신재생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2차전지 장비주, 오늘처럼 2차전지 장비주 오랜만에 상승을 하게 되었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원격 의료라든지 의료정보 플랫폼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그렇게 크게 받지를 못하는 편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지금 코로나의 그런 매크로 환경 자체는 계속해서 그런 확진자 수가 위에
위에 이제 업레벨에서 지금 주가 이 확진자 수가 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여기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매물대에 딱 걸려서 여기 지금 여기를 반등 구간으로 삼고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빠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다운 레벨인 지금 여기 4,000원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길게 보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유비케어를 이제 시청자분께서 가져가시려면 결국에는 이 실적도 봐야 되는데, 실적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업이익적으로 이 좀 증가는 하고 있으나 작년에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숫자를 찍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위치는 여전히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비케어가 결국에는 다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려면 코로나로서 부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종목의 그런 호재로 이슈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 이 LG전자에 대한 그런 관련된 이슈 4월달에 나온 게 이 LG CNS와 관련해서 이 무인 접수 로봇 관련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는 하나 이 모멘텀도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 봤을 때 원격 의료라는 테마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분명히 작용을 할 거다. 근데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원격 의료가 다시 상승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 산업에 원격 의료라는 그런 테마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의 그런 환경을 봤을 때는 코로나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앞에 이렇게 큰 앞산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다시 이 주가를 올리는데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리기가 좀 힘들다는 점,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가 6,116원 여기 지금 평단가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은 반드시 줄여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아래 저는 5,000원 라인까지 만약에 이 주가가 무너지려고 한다면 비중은 좀 빼서 다른 포트로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의 그런 성향상 나는 손절이 너무 싫다, 손절하기가 너무 싫다 한다면 저는 이 유비케어가 나중에 미래의 유망 업종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5,000원 라인을 기준으로 삼고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시라면 저는 5,000원 라인에서부터는 조금 비중을 빼서 다른 포트 쪽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은요. 네네.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손절 시켜버리고 그냥 나와서 다른 종목에 들어가도 돼요? 네, 저는 그 부분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정확히 지금 자리가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매물대가 이 두 군데가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군데까지 지금 매물대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지 못하면 저는 포트를 이동을 하시거나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하면은 최종 마지노선이 5,000원 라인만 딱 최종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 종목은 다른 포트로 옮기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주식 애벌레님이 안녕하세요. 어제는 종목 상담 실패, 오늘도 신청해 봅니다. 네, 카스라는 종목이고 2,335원 10%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 종목 왜 진입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2,435원 뭐 가격적으로 좋다 안 좋다를 논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가진 그 펀더멘탈이 어떤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사실 제 관심박 종목이라서 봤더니 시총이 1,000억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재명 그 정치 인맥 관련주 정태주라고 하죠. 그와 관련돼서 이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승은 대부분 그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전자저울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전자저울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쪽 관련한 뭐 물건을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이 그렇다고 아주 썩 뛰어나지도 않고, 자 잠깐 그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매출 340억에서 지금 1분기 대비해서 작년 347억, 그리고 올해 3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8억인데 21억. 17%에서 10% 정도 더 나오지 않는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좋냐? 그것도 아니고, 분기 실적 아니면은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뭔가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할 수 있는 종목인가라고 저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들, 기관은 아예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외국인들만 있는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거래량도 거의 대부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저는 빠르게 그냥 탈출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실권이긴 한데 저는 이와 같은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이 만약에 무언가 신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좋은 일들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1,800원 그 밑에 동전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줄 때 저는 나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좋은 얘기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더구전자 문의를 해주셨네요. 우리 이 손자손님께서 9,120원이 15% 진단 부탁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더구전자 하면은 가장 크게 생각나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애플이죠. 애플카의 그런 기대감과 함께 더구전자와 이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무래도 이 주가의 상승세를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더구전자는 말 그대로 지금 시가총액이 1,170억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승장에는 이런 테마적인 종목들도 주가가 상승할 때 굉장히 크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진 않지만, 이런 좀 보수적인 장에서는 이런 테마적인 움직임을 좀 잡는 게 힘들기 때문에 좀 매매를 지향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일단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더구전자는 최근의 이슈를 보면은 또 수소 누설 감지 센서에 관한 그런 상용화 성공 소식에 주가가 단기적인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는 실적을 보시면 실적에서 의미 있게 찍히는 사실 실적은 크게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이미 실적은 뭐 뛰어넘은 걸로 지금 보이지만, 어찌됐든 이 지금 현재 테마를 움직이는 재료로 실적이 작용을 하진 않는다. 즉 재료가 곧 실적이 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테마적으로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또 이제 애플에 대한 그런 스마트폰 기기 개발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더구전자가 지금 CCM 즉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그런 부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애플의 홈 스마트 부품을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냐. 근데 결국 이것도 기대감에 지금 움직이는 거죠. 사실 더구전자라는 그런 종목, 더구전자 같은 종목들은 제가 참 종목 상담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 기업과 애플과의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참 제가 판단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9,120원이면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점에 조금 물려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애플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오늘 LG이노텍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순환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G이노텍과 그런 테슬라 관련한 그런 수주 모멘텀이 있었고, 그리고 LG이노텍과 애플은 계속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재료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환매적으로 이 더구전자도 이 주가를 관리하는 주포들이 뉴스플로우를 내서 한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시나리오고, 기업의 펀더멘탈로만 본다면 이 더구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이 지금 단기적인 추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장담은 못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응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이 미래 자동차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안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응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7,000원 라인이 무너지는 그 시점부터는 여기 지금 주가가 매물대가 지금 아래로 벽이 헐거워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래 6,000원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더구전자라는 종목을 한 5% 정도 매수를 하셨으면은 추가 매수를 한 7,000원 아래에서부터 매집을 해서 주가의 그런 반등을 노려봤을 텐데, 그렇게 추천드리기에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이 7,000원 라인을 저는 이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기점으로 삼으셔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또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그런 철학이라든지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으시다면 전 6,000원 라인 아래까지는 절대 보지를 마셔라. 그만큼 대응이 조금 힘든 좀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7,000원 아래에서부터는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애플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 보셔라. 애플에 대한 그런 뉴스 플로우를 잘 쫓아가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니 강의 시간에는 요즘에 뜨거운 뭐 태양광이라던가 아니면 풍력, 그리고 이 원자력, 엘다바 수주까지 완료를 했죠. 그러면서 내일 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조용히 따라오는 그런 친환경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수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소가 과연 지금부터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는 저도 퀘스천 마크가 들고 있고, 아직은 개화하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이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인 이벤트가 존재를 하기에 오늘 이 미니 강의 시간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소 하면은 작년 수소협의체 발족 이후에 줄줄이 하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IRA 법안 통과 기대감, 여기에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있고, 수소법 개정안이 12월부터 이제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 수소 관련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 이벤트 다음 달에 뭐가 있냐? 이번 달 말에 8월 31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가 열립니다. H2 미팅 해가지고 2022 이렇게 나오는데 킨텍스에서 주관을 하고, 그리고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여기에서 주관을 하면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수소 박람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 수소 관련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투자한 기업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전시회를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저 또한 지금 관심이 있어서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이 박람회가 있었을 때 작년에는 어땠을까라고 봤었을 때 2021년도를 보러봤을 때 현대차 등 수소 드림팀 출범 소식 등에서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 다음에 9월 8일 날 이제 딱 그때 열리면서 그때 효성 첨단 소재라던가 코오롱 인더 등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좀 변동성을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10대 총수들이 수소 드림팀을 출범을 했죠. 여기에서부터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모멘텀을 받고 상승을 해줬다. 근 한 달간의 이 상승세는 이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시들해졌지만 지금 다시금 고개를 돌려 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연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할 것 없이,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수소산업 확대 수의 기대감, 이와 같은 모멘텀들이 붙어주면서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S퓨얼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 이후 줄곧 내리막을 타다가 오늘 강하게 치고 9%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아까도 말했던 인플레 감축 법안 수혜 기대감, 그리고 수소연리전지 관련 2개 기술을 최근에 우리 국가에서 핵심 기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 수소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기술을 지정을 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수소경제 밸류체인은 쉽게 원료를 추출을 해서 거기에 생산을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운송, 충전, 활용을 하는 이 5단계로 밸류체인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시스템적인 그 플로우가 아니고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수소 밸류체인 전반적으로는 SK그룹이 잘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잘하고 있고, 생산 라인을 보게 됐었을 때는 이 롯데케미칼이라던가 현대제철, 한국가스공사, 로템, 뭐 JNK 히터, 코오롱글로벌, 하나솔루션 등
지금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다 껴있죠. 대부분의 화학주들은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주목을 하는 게 이 다음 밸류체인 상에서 그 수소 관련주에서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탑 티어는 아무래도 이제 그 두산 퓨얼셀이지 않을까. 두산 퓨얼셀이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왜냐면 연료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발전 연료전지 시장의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제대로 돈을 벌어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치고 나갈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지금 당장 진입을 하셔라라고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태양광도 같고 풍력도 같으면 분명히 조정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렇다라면은 그 조정 기간을 뒀었을 때, 그리고 단기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 수소 관련주 중에서 누가 치고 나갈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또한 작년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 안착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저는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와 있는 그 수소 관련주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복합 재료로 섞여 있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돈을 이제 23년도부터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롯데도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나. 암모니아 이런 시장의 70%를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 결국에는 내가 투자할 종목들, 미니 강의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얼마나 강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서,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이 얼마나 메리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지어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거기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녀석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그 의미 있는 그런 계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하나기술도 그렇고요. 뭐 SFA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계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밸류체인을 한번 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장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2차 전지 제조 업체들이 외국에서 이제 가져다 쓰는, 장비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았지만 2차 전지 그런 셀 업체들이 발달을 하면서 국산화를 시키는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산화를 성공했고, 지금 현재 셀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대부분 국산 장비들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단 밸류체인에 장비주들이 뭔가 공장을 새로 짓는다던가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캐파가 넓어질 때 장비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뭐 형제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RA 감축 법안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의 그런 공장들도 미국에 계속해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비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제조 공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 2차 전지 첫 번째는 정극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양극과 음극을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판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공정에는 결국에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처음에 믹싱, 그 다음에 코팅, 그 다음에 롤 프레싱, 그 다음에 슬리팅이라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어찌됐든 이 극판에 이 양극과 음극이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발라줘야 되고, 이거를 포장을 해서 이거를 커팅까지 하는 그런 공정을 정극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믹싱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분포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팅 같은 경우에 이제 양극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박, 그리고 음극 같은 경우에 이 동박을 기판으로 해서 일정한 도포로 이 일정한 두께로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포한 것들을 다음 단계인 롤 프레싱 단계에서 이거를 압착을 시켜서 잘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한 이후에 이제 슬리팅, 즉 이 전극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크기에 맞춰서 이거를 자르는 그런 공정을 슬리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위에 있는 부분을 전극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극 공정을 통해서 잘 잘려진 부분들을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조립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 그리고 음극 극판 그리고 각각의 원재료를 가공 조립해서 배터리 완성품으로 만드는 공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는 이제 노칭이라든지 아니면 스태킹, 탭 웰딩, 그리고 퍼치 펄밍, 그리고 사이드 실링, 이러한 공정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형상에 맞춰서 이 폭을 잘라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서 가장 고도의 기술을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스태킹입니다. 스태킹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 분리막으로 이제 절연이 된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쌓아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서 이 2차 전지의 그런 성능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태킹이 여기서 이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관련주로는 이제 엠플러스라든지 아니면 피롭틱스, 그리고 DA 테크놀로지, 나인테크, 그리고 오늘 유의미한 공급 계약을 만들어낸 SFA, 이런 종목들이 여기 지금 두 번째 조립 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활성화 공정인데, 이 활성화 공정은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립된 완성품을 가지고 이게 2차 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도 하고, 그리고 선별도 하고, 불량품 선별도 하고, 그리고 포장도 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충전과 방전을 통해서 이 전지의 용량을 확인하고 활성화시키는 공정, 그리고 두 번째 디가싱, 가스를 제거하는 공정, 그리고 엣지 폴딩, 최종 형태로 이거를 접어내는 그 엣지 크기로 접어내는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 배터리가 탄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거에 관련된 관련주로는 이제 P&E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A-프로 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벤더별 기업 현황을 보시면 뭐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지만, 지금 2차 전지 셀 업체들은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지금 장비를 수주받아서 이 2차 전지를 만든다는 점, 이 점만 한번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기술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화성 공정과 그리고 조립 공정, 이 공정에서 전체적인 풀 라인업을 갖춘 기업이다. 즉 무슨 말이냐, 공정마다 이 하나기술의 기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2차 전지 장비를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하나기술 이 기업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그런 손쉬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기술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1조 5천억에 해당하는 그런 계약을 이 플레이어라는 그런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사실 공시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는 보이고, 이 수주 공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하나기술은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이 매물대를 다 돌파를 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매물대, 여기 지금 매물대들을 다 소화를 해내는 오늘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새로운 매물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업밸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하나기술은 지금부터도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전고체 배터리를 가기 전 단계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반고체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그런 기간들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긴 호흡을 보시고 이 하나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또 다른 계약을 맺은 SFA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장비주들의 그런 밸류체인을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 짧은 5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장비주들의 그런 밸류체인을 꼭 여러분들도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오늘의 미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투자의 신 바쁘게 달려왔는데 2부도 함께 하니까 계속적으로 시청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김영우 전문가랑 유세백 전문가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 투자의 신 2부에도 같이 함께 채널 고정 해주시기 바랍니다.